그것보다 저도 변실금 환자예요. 그걸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변실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네요. 환자의 병력을 확인을 하고 환자에 대한 진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런 것들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증상이 없게 살 수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앵코역의 윤상민.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변실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실금은 이제 변이 새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변이 마려운 느낌이 이제 없었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변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옷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변실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변실금은 환자의 자존감을 떨어지게 합니다. 옷에 대변이 묻었다? 창피함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또 발생할지 몰라서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회생활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고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사실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알아야 되고 의사랑 솔직하게 증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고 변실금을 완전히 치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실금과 관련해서 일단 정상 배변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변이 시작되려고 하면 직장의 각도도 변을 잘 볼 수 있게끔 직장이 살짝 이렇게 꺾여 있는데 펴지게 됩니다. 변이가 많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으면 항문 괄약근에 힘이 빠지면서 항문이 열리게 되고 직장이 수축하면서 직장 내용물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처럼 정상 배변 과정에도 직장과 여러 근육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과 직장이 변을 참고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데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직장은 대변을 모으는 기능을 합니다. 변을 바로 우리가 보지 않고 변을 직장에 모아서 변 볼 때까지 시간을 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장이 확장하지 않더라도 보통 한 300cc까지는 대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더 많은 대변이 들어오면 직장이 이제 확장하면서 직장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내부 압력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우리가 변이를 느끼고 대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항문의 괄약근은 안쪽에 내부 항문 괄약근과 바깥쪽에 외부 항문 괄약근이 있습니다. 내부 항문 괄약근은 장의 신경계의 명령을 받는 근육층입니다. 위장이나 12장, 소장, 우리가 힘을 거기에 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부 괄약근도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근육이 아닙니다. 내부 괄약근은 스스로 이제 평소에도 수축해 있으면서 항문이 닫히게 해서 변이 새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변을 보려고 할 때는 내부 괄약근이 일시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열리면서 이제 변을 보게 됩니다. 외부 괄약근은 내부 괄약근과 다르게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근육입니다. 변을 참으려고 할 때 항문을 이렇게 꽉 조일 때 쓰는 근육이 바로 외부 항문 괄약근입니다. 다 해봐서 알겠지만 변을 참느라고 아무리 외부 항문 괄약근에 힘을 줘도 몇 분 이상 이 힘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변을 참는 기능을 하는 근육에 치골 직장근이 있습니다. 치골 직장근은 직장을 감아싸고 당기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직장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으면 변이 그냥 한 번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치골 직장근이 직장을 당겨서 직장을 꺾이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변이 쉽게 나가지 않으니까 변을 참는 기능을 도와주고요. 항문을 조이려고 우리가 외 괄약근에 힘을 줬을 때 치골 직장근도 같이 수축하게 됩니다. 치골 직장근이 더 수축을 하면 직장이 꺾여 있는 각도가 더 꺾이면서 대변을 더 참을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러한 직장과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변실금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괄약근에 직접적으로 손상이 와서 힘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치액이나 치료 같은 항문 수술을 하는 경우에 괄약근이 수술과 관련해서 손상이 되면서 힘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괄약근에 손상이 되지 않더라도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괄약근에 힘이 빠지면서 변실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척수 손상 같은 신경계 장애에서 변실금이 유발될 수 있고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 신경계가 약해지면서 직장의 감각 기능이 감소하고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면서 변실금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변을 저장해서 시간을 끼는 기능을 하는 직장에 문제가 생겨도 변실금이 올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속하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방사선 직장염 같은 경우에 직장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도 직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저장을 충분히 할 수 없어서 변실금이 오는 경우가 있고, 직장을 수술로 절제한 경우에도 저장하는 공간이 없으니까 변실금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변실금이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대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변실금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노년층에 많기는 한데요. 변이 아주 묽은 경우에 나이 들면서 괄약근 힘이 빠지면 이 묽은 변이 항문으로 쉽게 새나가면서 변실금이 유발되기도 하고, 반대로 변비가 심해서 너무 딱딱한 변이 직장에 꽉 박혀 있는 경우에 이 직장이 딱딱한 변 때문에 확장이 되면서 그 주변 사이로 내부의 점액이나 묽은 변들이 새나가면서 변실금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변실금이 뭔지, 변실금이 어떤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변실금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원장님은 진료실에 이제 실제로 변실금 환자가 오잖아요. 그것보다 저도 변실금 환자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변실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네요. 진짜 팬티에 묻는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다가 가스가 피식 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도요. 변이 묽잖아요. 그러면 항문 주위가 나도 모르게 좀 오염이 돼요. 그러면서 항문이 근지럽고 축축하고 똥물이 묻으면 똥독이 올리니까 항문 주위가 화끈거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냄새가 좀 올라오는 느낌이나, 그럴 때 화장실 가서 닦아보면 묻어있기도 하고. 나이가 젊든 많든 빵물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어요. 강한 사람도 세요. 그래서 첫째로 엄청 흔하다. 그러니까 혹시 샌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라. 보통 그런 증상 호소하면서 이제 진료실에 환자가 왔어요. 그렇죠.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에게 어떤 내용들을 초반에 묻게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변의 성상이겠죠. 항문이 약한 사람들에서 변이 새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변이 묽을수록 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변을 몇 번이나 보는지, 변이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묽은지, 배변하는데 장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항문 주위의 감격, 손상, 그리고 골반이 약한 것과 관련된 증상들을 또 물어봐요. 보통 항문이 약한 사람은 골반이 같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변이 같이 샌다거나 항문이 뻐근한 항문 거근증, 골반통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옛날에 수술을 했는지, 항문 직장 수술뿐만 아니고 산부인과적인 수술이 있죠. 난소절제, 자궁절제 이런 것들을 수술을 한 경력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환자의 병력을 확인을 하고, 환자에 대한 진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으로 항문 외과에 오면은 검사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돼요. 5분 안에 환자의 항문은 대충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힘이겠죠. 그래서 천천히 이제 손가락을 넣게 되는데, 보통 이만한 변이 나오는 항문인데 요만한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검사하는 게 불편하지 않고요. 특히나 변이 새는 분들 항문이 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거의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문경을 통해서 다른 치질이나 치루, 치열 같은 동반된 문제가 있는지 보고, 직장경을 통해서 장 안에 혹시 염증이나 직장 안에 염증, 부종 같은 게 있어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변이 묽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지를 확인하게 돼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변비가 심해졌을 때 유분증, 변이 흘러넘치는 거죠.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변 장애가 있었던 분들에서 실금이 생길 때는 혹시 안에 변이 꽉 차 있는 게 있는지, 혹은 종양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를 눕혀놓고 진찰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검사들이 환자들에게 남아있나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항문 압력 검사인데요. 아까 전에 다 느끼지 않았느냐? 예, 맞아요. 손가락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객관적인 수치로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이 환자가 얼마나 약한지, 조이는 힘이 약한지, 유지하는 힘이 약한지, 진료실에서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10분, 20분, 30분도 걸릴 수 있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놓으면 치료를 받은 후에 진짜로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문 직장 압력을 확인하게 돼요. 휴식기 압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힘을 빼고 있을 때 저절로 오므라들어 있는 뇌괄약근의 힘이에요. 이런 것들이 약하면 변이 묽을 땐 나도 모르게 셀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오므렸을 때의 압력 감소는 외부 항문 괄약근, 내가 참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힘인데, 이게 떨어지는 사람은 변이 묽거나 그때 실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직장의 압력과 감각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직장 압력이 과하게 높아지는 사람들은 장의 염증이라든가 대장 자체가 과민성처럼 민감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직장이 조그만 차도 쪼여서 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잘 새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중요한 검사예요. 내시경을 해야 되는 거죠. 암만 아니면 되잖아요. 죽을병만 아니면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해서 다른 문제가 없이 이제 변실금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나요? 치료는